자, 이번 글은 일문단에서 민본사상이라고 하는 크고 포괄적인 주제를 하나 던져주고 그 주제에 묶이는 세 명의 서로 다른 유학자들의 견해를 조금씩 비교하는 그런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으로는 일문단에서 잡아줬던 민본사상으로 묶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명의 정치인들이 각자 어떤 기준 하에 어떤 지점들이 조금씩 달라졌었는지 그 견해를 해주는 식으로 글을 읽어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문단에서는 민본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민본사상은 민심이 선심이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사상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기 때문에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민본사상에 따르면 첫 번째, 군주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범이 돼야 되고 애민이 있어야 되고 삶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을 교화시켜야 되는 존재로 군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성의 역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은 통치에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때 정도전의 견해를 한번 볼게요. 먼저는 나데이법비 구조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게 아니라 이것이다. 그래서 지배가 아니고 안정시키고 봉사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 4가지를 정리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왕을 정점으로 하여져. 어쨌거나 민본사상이라고 함은 백성이 근본이다라고 하는 주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왕권,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국가 제도 안에서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군주가 덕성을 가져야 하고, 세 번째, 관료들은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지막 네 번째, 관료들의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를 주장해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민본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것이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 애민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외민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어야 합니다. 특히 이 또한이라는 표지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병렬적으로 이어질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민과 외민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민의 목적은요, 군주가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실현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교화시키는 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인 거고요. 이 도덕적으로 교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즉 그 교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목적인 거예요. 교화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 수단으로서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먼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외민은 뭡니까? 바로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도전의 공통점을 얘기해 줬습니다.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해줘야 되냐면 애민입니다. 애민이 백성을 마치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보살피고 교화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여긴 것이고요. 다만 역접이 되죠. 백성에 대한 두려움, 얘는 바로 뭡니까? 외민이 되겠죠. 이 부분은 이의 좀 차별점이다. 그 차이를 이렇게 선명하게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애민이라고 보았고요. 이는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래서 애민은 계속 이어집니다. 정도전, 이 정약용으로 이어지는데, 정약용의 차이는 뭐냐면 그 시각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된 예시가 되겠죠. 그렇게 이 정약용의 사상에 대한 의의죠. 좋은 점, 긍정적인 평가,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의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성의 역할도 강조를 하죠. 백성은 뭡니까?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주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도 역할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의는 뭐 그런 얘기까지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도전도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일문단에서 민본사상을 정의 내릴 때에 군주의 역할도 얘기했었지만 백성의 역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정약용의 사상에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난한 소민들은 교화를 잘 따라줘야 하는 것이고, 좀 부유한 대민들은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납세의 부담을 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좀 있으니까 그러겠죠. 생산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로 따지면 쉽게 얘기해서 공장, 기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좀 목돈이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확 많이 드는 이런 생산수단은 좀 대민들이 부담하고, 납세 마찬가지죠. 좀 세금 같은 것들 부유한 만큼 더 많이 내므로써
이 목적이 뭔 거예요?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러면서 이제 또 정약용 사상의 평가, 사상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그죠? 정약용은 이제 18세기, 19세기에 이제 그 평민들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이 향상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약용 사상에 대한 의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펼치는 바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바로 민본 사상이 되는 거고요. 이 세 가지의 민본 사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냐면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어떤 사상적 근거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백성을 그 존중하는 정책의 예시들로 첫 번째 교육제도, 감찰제도, 아까 감사 얘기도 했었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 및 복지제도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소원제도, 이런 것들이 바로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들의 구체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뭐 정답은 그냥 체크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비판적으로 나온 거 없었고, 상업의 발달 과정 아니죠. 통시적은 맞지만 상업의 발달 과정 아니었습니다. 문제점이나 위계에 대해서 분석한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민은 어딨나요? 그렇죠. 이 부분이죠. 이것 때문에 백성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보았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외민이 아니라 애민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는 그냥 한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뭐 그냥 1문단 정도 뭐 이 정도만 얘기했었지 뭐 이의가 별다르게 이야기한 적 없었고요. 비행을 감독하는 거 뭐 이 부분에 나왔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외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는 뭐 기억이랑 니은은 그냥 읽어보시면 정도전이가 이야기했었던 2문단 3문단의 내용과 일치하네, 요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요 소민과 대민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막상 읽어보면 소민, 대민이 각각의 어떤 역할에 따라 각각의 뭐에 부합해야 된다 했지? 형편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좀 가난한 집안에, 그러니까 좀 흉작이 들어서 별다른 수익이 없는 그런 고을에는 세금을 물리지 말고 좀 모든 백성들이 다 n분의 1 해서 부담을 나눠 갖도록 그런 정책을 실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경제적 안정을 중시하는 거는 사실 니은에만 나왔던 내용이긴 하죠. 그러니까 니은이 아니라 3문단에만 나왔던 내용이긴 하죠. 근데 이제 4문단에서도 어쨌든 경제적인 형편에 대해서 얘기는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을 실제로 읽어봤을 때 디귿이 각자의 그런 역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안정을 먼저 해줘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구나. 5번은 그래서 적절하고요. 뭐가 적절하지 않죠? 요거죠. 그래서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 부담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 분명히 정약용이 했던 말이기는 한데 보기에 그 부분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요 자료를 보시면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에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죠. 근데 이제 위에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을 존중하는 정책이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 교화될 수 있도록 백성을 잘 가르치고 기르는데 그 기르는 어떤 방법, 그 과정 중에, 그 이유 중에 그 가장 밑바닥, 기반에 깔려있는 사상이 바로 민본 사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자료는 그렇게 백성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조금 교육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육을 진짜 백성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통치 계층들이 결국에 시스템, 자기네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육 기회가 제한되었고, 그리고 도덕적 교화를 위한 것에 한정되었다,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백성들이 똑똑해져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 착하게 살아, 너 효도해, 너 충성해, 이런 유교적 질서를 마치 가스라이팅하고 세뇌하는 수단으로서 교육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도 그냥 체크만 하고 여러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쉬운 질문이어서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습니다.